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좀 더 크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배워야죠. 안 배우면 바본 거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가 그 노하우를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구라는 별에서 저와 함께 70억 인구가 함께 살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현재 만족도를 몇 점을 주고 싶으세요? 100점을 주는 사람은 없겠죠. 많은 분들이 불만족스러울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불만족스럽죠. 돈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가족이 없어서, 애인이 없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어서, 직장이 또 없어서, 있어도 직장이 시원찮아서, 직장 내에서 왕따 당해서, 또 재테크에 실패해서 여러 불만의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불만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자꾸 우울감이 느껴지면서 만족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태어나서 꾸역꾸역 사는 정도? 그런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냥 산다. 그냥 산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간다. 시간이 흘러가니까 시간에 맞춰서 내가 따라간다. 의미 없이 사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한번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더 행복감을, 크게 만족감을 느끼면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는 없을까라고 한번 스스로 반문하면서 그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는 거죠. 여러분,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할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나요? 그런 사람들은 우울증이 안 걸리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또 그 위의 세계에서의 생태계가 있어요. 그 사람들끼리 경쟁이 있고 그 경쟁에서 도태되면 또 이제 부도 나서 거기도 이제 또 행복감이 없어지는 거죠. 우울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돈만 가지고도 꼭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도 우울증으로 자살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이제 최근에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돈이 크기가 행복의 척도는 아니다. 1억 있어야 행복합니까? 100억 있어야 합니까? 1000억 있어야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라면 하나를 먹어도 혼자 먹어도 행복하고 사랑하는 사람 같이 둘이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호텔에서 뷔페식을 안 해도 행복한 거예요. 호텔방에서 잠을 안 자도 숲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산속에서 혼자 비닐 한 장 깔고 노박을 해도 즐거운 거예요. 온몸에 신선한 공기를 받으면서 피톤치드를 흡입하면서 즐거운 거예요. 건강함을 느끼면서.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도. 내가 자꾸 몸에 대해서 불평을 자꾸 가지면 좀 계속 아파요. 내 몸에 대해서 자꾸 불평을 가지면 누구든지 한두 개씩은 다 아픈, 한두 군데는 아픈 데가 다 있단 말이에요. 몸도. 그러면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함을 느끼면 그것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 불편한 부분들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좀 더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죠. 나중에는 완전히 그 병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불평해가지고 자꾸 투덜거리면 그 개수가 자꾸 늘어나요. 불편한 개수가. 그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가장 내가 행복을 극대화할 것인가, 행복을 느끼면서 온몸으로 만끽할 것인가 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방법이 있을까요, 과연? 아까도 얘기했듯이 행복은 주관적인 거죠. 절대적 기준이 없어요. 여기까지 행복하고 이만큼 늦게 행복하고 절대적인 수치를 가지고 얼마가 행복하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각자마다의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치를 자신의 실정에 맞도록 최대한 너무 높게 잡을 필요도 없어요. 낮게 잡을 필요가 있는 거죠. 행복의 그 절대적 수치를 낮추는 거예요. 기준치를. 그리고 감정 훈련을 자꾸 해서 그 행복의 크기를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핵심 포인트를 다시 말씀드리면 감정 훈련을 통해서 행복을 크게 만끽해라. 라면 하나를 먹고 만족스러우면 크게 온몸으로 미각을 느끼면서 온몸의 그 행복감을 느껴라 라는 거예요. 그죠? 산속에서 혼자 있으면서도 산속의 숲속 피톤치드를 온몸으로 받으면서 신선한 공기를 받으면서 행복의 만족감에 겨워라. 크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TV 프로를 봐요. 코미디 프로를 봅니다. 보면서 막 깔깔깔깔 웃는 거야. 웃는 장면이 나오면, 웃긴 장면이 나오면. 인생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감정 훈련을 통해서 행복감을 자꾸 느끼는 겁니다. 얘기를 하다가도 조금만 웃긴 얘기가 있으면 막 웃어주는 거야. 즐겁게. 혼자서도 자꾸 감정을 합니다. 혼자서도 자꾸 있을 때도 감정 훈련을 통해서 자꾸 웃으세요. 웃고 그런 감정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감정이 메마르면 이게 행복감은 하나도 없어요. 울고 웃고 이런 감정 훈련을 자꾸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오버해서 과대하게 하라. 그 감정 훈련을. 그게 키포인트인 거예요. 몸에 각인시켜야 되니까. 같이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 그러면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혼자서 자꾸 혼자 해보세요. 혼자 방에서. 자꾸 감정 훈련해서 자꾸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자꾸 키우는 겁니다. 감정이 메마르면 행복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행복감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약을 오랫동안 먹어도 이렇게 감정이 많이 없어져요. 그런 분들은 약을 좀 줄이면서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행복감이 크게 커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주 너무 우울감이 커서 경증이 심화된 경우에는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꾸준하게 한다면 효과가 있어요. 특별한 또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건 뭐 나중에 변론으로 제가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90% 이상, 95% 이상은 이렇게 하더라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크기를 오버해서 자꾸 느껴서 몸에 각인시켜라. 그러면은 그 각인된 효과가 수시로 나타난다, 몸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그 각인의 효과가. 이 인체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쓰고 행동하고 느끼는 것들을 다 기억하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자꾸 기억하게 해줘야 돼, 몸에서. 그것을 감정 훈련이라고 합니다. 감정 훈련 통해서 행복감을 크게 느껴라. 라면 하나 먹어도, 숲속에 가서도, 친구 만나서도, 애인하고 연애하면서도 행복감을 막 느껴라. 많이 크게 느끼는 거죠. 오바해서 느껴줘라라는 얘기예요. 왜냐? 행복은 주관적 크기니까. 절대적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100억 있어야 행복하다. 그런 거 없잖아요. 내가 1,000원만 있어도, 10,000원만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은. 또 하나, 설계도, 행복 설계도를 잘 짜라는 게. 자, 제일 좋은 건 글로 쓰는 거예요. 설계도를. 자기 자신이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행복 설계도를 쫙 짜줍니다. 마음으로도 또 짜는 거야. 마음으로 짜고 그걸 글로 표현하고, 틈날 때마다 마음으로 행복 설계도 쫙 짜줍니다. 작아도 좋아요. 아무리 작아도. 어떤 사람은 대소변 보면서 행복감을 쫙 느낄 수도 있는 거야. 자, 변비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대변 넣으면서도 쫙 배변을 하면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야. 그게 노하우인 거지. 아무리 작은 거에도 행복감을 크게 느껴주는 게 중요한 거지. 결코 포기하지 말아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하나. 숨 쉬면서도 행복감을 느끼는 거야. 숨 호흡 하나하나에도. 영혼이 깃들어 있잖아요. 호흡 하나에도. 길게 복식호흡 연습하면서 쭉 하면서 심장의 편안함을 느끼면서 행복감을 쭉 느껴주는 거예요. 횡격막을 밑으로 쫙 밀어주면서 복식호흡 하면서도.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이게 분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호흡 하나에도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먹는 거 하나에도. 그렇기 때문에 행복의 분야는 이 모든 분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느껴주는 게 중요한 거야. 크게. 또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걸 꼭 하세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걸 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후회합니다. 여러분 짧게는 50평생, 길게는 100년 이렇게 살잖아요. 살면서 행복감을 크게 내. 여러분이 꼭 저건 하고 싶어. 근데 그걸 못하고 죽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후회스럽겠어. 하고 싶은 건 꼭 해야죠. 하고 싶은 것도 젊을 때 해야 할 것이 있고 나이 먹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들을 순서대로 써가지고 꼭 하세요. 연애는 젊을 때 하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막 연애하려고 하지 마요. 물론 나이 먹어서도 할 수는 있어요. 자신의 때에 맞는 것들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꼭 하고 싶은 것들을. 안 하고 그걸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꼭 먹어야 되는 거죠. 유럽에 여행하고 싶으면 유럽에 꼭 가보세요. 어떻게 그 목표를 세워서 꼭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되는 거야. 돈을 모아서라도. 어떻게 방법을 세워서라도 하고 싶으니까.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당장부터 할 수 있는 거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다가 그냥 죽으면 끝납니다.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하고 싶은 건 꼭 하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제가 마지막 중요한 얘기 할게요. 희망의 끈을 놓지 마라. 희망의 끈. 제가 지금 나이가 56입니다. 저도 신혼생활이 있었어요. 제 신혼생활 얘기를 해보면은 그때가 제가 이제 31살에 결혼을 했는데 집사람하고 둘이 있으니 정말 좋죠.
둘이 결혼해서 신혼부부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그때 이제 11평짜리 그 주공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조그만 방이 2개 있고 거실 겸 주방이 하나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집이었는데 정말 행복하고 좋았어요. 뒷산이 있었는데 뒷산에 아카시아 나무 산이에요. 아카시아 나무 산인데 5월이 되면 아카시아 꽃이 쫙 펴. 그냥 아침 되면은 쫙 스며듭니다. 온 집안에 쫙 아카시아 향이 쫙 스며들 때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 느낌을, 그 향을 맡으면서 집사람과 같이 자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지금도 행복하고 좋아요. 그때 그렇게 이제 그 신혼생활이 있었는데, 제가 그러면서도 부부가 그렇게 행복했던 것은 단둘이 뭐 있는 것만 가지고도 좋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희망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좋은 거죠. 앞으로 아이들도 또 낳고 또 돈도 많이 벌면서 살 수 있고 행복하게 더 키워나간다는 그런 꿈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좋았던 거지. 좋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희망을 놓지 말라는, 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꿈과 희망을. 저는 아직도 꿈과 희망이 있어요. 나이가 56이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이 마음속에는 꿈과 희망이 가득합니다. 제가 뭐 인생을 반 정도는 이제 산 것 같은데, 앞으로 살 날이 많죠. 꿈과 희망이 그만큼 가득합니다. 제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항상 가득해요. 그렇기는 항상 밝죠, 저는. 절망이라는 건 없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행복을 자꾸 크게 느끼면서 감정 훈련을 통해서 행복을 자꾸 크게 느끼는 거야. 꿈과 희망을 자꾸 그리고 행복 설계도를 자꾸 그리고, 그게 이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 거죠. 앞으로 남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없어집니다. 행복의 크기도 훨씬 더 커지고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야. 인생 살면서. 제 뭐 노하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살면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노하우를 나눈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